여러분, 이 큰 줄기는요, 대장동입니다. 처음도 대장동, 끝도 아마 대장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장동 수익금에 대한 새로운 정황들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대장동 지분 중 절반 정도 이 김만배 씨가 가져간 걸로 알려졌는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가운데,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가진 지분 가운데 절반이 정진상, 김용규, 유동규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측근 세 사람 몫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헤드라인을 장식한 그 단어, 수익을 저수지에 묶어놨다, 넣어놨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교수님. 그렇죠. 그 김만배 측, 김만배 뭐 누나, 아내 등등의 명의로 김만배 측이 가져가기로 한 돈이 한 1,400억인데 그중에 절반인 700억은 김용, 정진상, 유동규에게 주기로 되어 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온 거예요. 물론 그중에서 세금이랑 다 빼고 428억이 가게 되어 있었는데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할 때마다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현금으로 이동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네. 즉시 이익을 나누지 말고 이것을 그냥 한 곳에 그 이익 그대로 두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 써라. 이재명 선거 등등에 갖다 써라. 이런 식의 진술을 남욱 측으로부터 아마 지금 진술을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진위는 이제 밝혀야 되는 것이고 김만배 측은 아직도 이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오랫동안 그 남욱 등으로 말해지는 그 일당, 그 민간 사업자들 일당과 이제 이것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뭐 정진상, 김용 이 두 측이 이제 함께 오랫동안 일종의 경제 공동체처럼 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민간 사업자들이 돈을 벌려면 인허가권자의 허가가 필요한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정진상, 김용까지는 돈의 흐름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수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게 과연 이재명에게까지 갔을 것인가를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진상, 김용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직접 그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인허가권자는 아니란 말이죠. 결국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혹은 경기도지사가 도장을 찍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정진상, 김용과 함께 이재명도 공범이었다. 혹은 이재명은 정진상, 김용의 꼭두각시였다. 이 두 개밖에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과연 수사의 결과가 어디까지 갈지. 만약에 정진상, 김용에서 꼬리가 잘린다면 그럼 결국 이재명은 꼭두각시였구나가 되는 셈이 되는 것이죠. 네. 수익을 저수지에 뒀다가 이재명 선거 때 쓰자 했다. 이 동아일보 오늘 이 단독 보도에 따른 내용 저희가 계속 다뤄보고 있는데 이 내용 맞다면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 김수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종 결제자인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이 가능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이 특히 논란이 됐던 게 정영학 녹취록 중에요, 김만배 씨가 언급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 부분 다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김수영 교수님께 다시 여쭤보면 이 구분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누구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분이 누구냐라는 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 분이라는 건 굉장히 윗선에 있는 사람을 어쨌든 칭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이번에 나온 진술을 보니 김만배 측의 수익의 절반이 정진상, 김용, 유동규에게 가 있게 되어 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소위 캠프라고 말해줬던 그 메모에서 캠프라고 말해줬던 이재명 측, 이재명, 김용, 정진상 이 사람들을 묶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 것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때의 그 진술과 이번에 나왔던 진술이 굉장히 일치하는, 맥락적으로 일치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세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기로 약속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조계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돈을 마련한 사람도 그리고 중간 전달자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방어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조금 더 검찰에서 들려온다면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